자, 새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저장 위치, 로케이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위치 선택 클릭하셔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그냥 넣어서 쓰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그래서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저장, 파일명은 02 편집. 이 열린 상태에서 어떻게 새 프로젝트를 열어요? 일단 저거는 건너뛰기 해주시면 돼요. 시퀀스를 안 만들고 작업을 할 거라 일단 건너뛰기 하십시오.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있어요. 네, 파일 메뉴. 아니면 홈으로 들어가셔서 홈 들어가시면 있어요. 찾으셨나요? 여기 홈 버튼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런 아이콘 모양은 항상 홈이에요. 그 홈 스크린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경우에. 자, 그래서 다시 저 세모창 눌러서 이쪽으로 갈 거고요. 그러면 지금 프로젝트, 지금 제가 02 편집 프로젝트로 있을 거고요. 옆에 별 모양이 있는 건 내가 저장을 안 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컨트롤 S 저장을 하시면 별 모양이 없어져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중간중간 체크하셔서 중간에 저장하시면 되는데, 파일 메뉴에 저장하시면 우리 저장은 단축키 아셔야 돼요. 컨트롤 S. 요거에 할 때마다 이렇게 하실 수. 자, 그러면 소스를 가져올 거니까요. 여기 아래에 프로젝트에 패널.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요거 패널을 초기화 하시려면 어디에서 하시면 되냐면 상단에 편집 혹시 있나요? 편집 찾았어요? 그리고 얘가 워크스페이스 작업 영역이에요. 세모창, 네모창. 어도비가 버전업이 되면서 얘네가 다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창 메뉴에서 작업 영역을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워낙 자주 쓰고 바꾸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얘가 작업 영역 아이콘이 있고요. 클릭해서 보시면, 클릭해서 보면 제가 이거 편집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단에 내려가서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이라고 보이시죠? 작업하다 보면 여러분들 패널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 클릭을 해봐요. 편집을 하고 저와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단에 프로젝트 옆에 미디어 브라우저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클릭. 여기 세모창 옵션 있죠? 클릭하셔서 패널 닫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브라우저 없어지고요. 그래픽 템플릿도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옵션 창 클릭해서 패널 닫기. 자, 라이브러리도 필요가 없어요. 옵션 창 클릭해서 패널 닫기. 자, 정보 부분도 클릭해서 패널 닫기. 효과는 있어야 해요. 마커하고 작업 내역도 없앨 거라 마커 클릭해서 여기 옵션 창에 패널 닫기. 작업 내역도 옵션 창에 패널 닫기. 그러면 하단에 프로젝트하고 효과만 있어요. 확인되시죠? 자, 위에도 오디오 클립 믹서도 지금 필요가 없어서 오디오 클립 믹서 선택하시고 여기 옵션 창 클릭해서 패널 닫기. 메타데이터도요. 옵션 창 클릭해서 패널 닫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도 소스하고 효과 컨트롤 두 가지만 있을 겁니다. 저는 얘를 이 상태로 그대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 요거 사각형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 보이시죠? 이 상태로 그대로 제 거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작업 영역 네모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제일 아래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새 작업 영역으로 저장이라고 보이시죠? 클릭해봐요. 그러면 제가 이름 설정할 수 있어요. 본인 이름으로 하세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확인.
이름은 본인 이름으로 그냥 하세요. 다른 이름으로 하려고 했더니 여러 반이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확인 하면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본인 거예요. 확인됐나요?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건 이제 패널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효과 패널 옆에 옵션 창을 클릭해서 보면 패널 분리를 한번 해보세요. 패널 분리. 여기 효과에서 얘네 여기 세모창 클릭해서 보면 패널 분리라고 있죠. 그럼 쟤처럼 패널이 이렇게 바깥으로 하나가 나와요. 확인되실까요? 그러면 얘를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면 이 패널을 했을 때 위에 있는 흰색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효과라고 해서 있는 패널 위에 이름 위에다가 올리시고요. 드래그를 해서 하면 밑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게 보일 거예요. 저는 아까 여기 밑에 프로젝트 옆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옆에 이렇게 옵션 창을 한번 해봐요. 여기 세로에. 그러면 이렇게 패널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확인되세요? 다시 이거 효과 클릭하셔서 패널 분리 다시 한번 해주세요. 효과 계속 효과 패널 쓰고 있어요. 여기 옵션 창 3줄짜리 이걸 옵션이라고 해요. 설정 클릭해서 다시 패널 분리를 하세요. 아까 얘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옮겨야 되겠네. 자, 효과를 다시 클릭해서 이번엔 프로젝트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 위에 보라색이 나타나죠. 마우스 떼봐요. 그러면 저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옵션 창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위치를 어디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연습을 안 할 거라 이렇게 해서 패널 분리해서 넣어 주셔도 되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제가 아까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렇게 내 맘대로 했다가 다시 초기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작업 영역 클릭하셔서 하단에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이지요. 찾았어요? 클릭 하시면 요거 원상복귀 돼요. 같아요. 자, 프로젝트 패널 선택을 하세요. 프로젝트. 자, 가져오기 버튼 누르시고 우리 책자료에 비디오가 있는데 그거 말고요. 책자료 다시 들어가서 챕터 1 들어가세요. 자, 우리 지원해서 SSD, AD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얘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요. 요거 캠 1, 2를 어제 하셨던 거 그대로 열어주세요. 캠 1, 2를 선택을 하고요. 2개를 같이 선택을 해봐요. 어제는 하나씩 열어서 작업을 해서 드래그를 하셨는데 이제 그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는데 차이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 클립을 여러 개를 소스를 선택을 해서 여기 오른쪽 타임라인에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놔줘 보세요. 그러면 시퀀스가 만들어지는데 시퀀스가 만들어진 거는 어떤 게 보실 수 있냐면 아이콘 모양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1080 캠 2로 되어 있어요. 이름 바꾸시는 건 선택해서 엔터 해주셔도 되고 이름 위에서 클릭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름을 01 컷 편집 하면 전체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 길죠? 5분 10초나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시퀀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시퀀스가 실제로 편집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퀀스를 저장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쓰실 수가 있으시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혹시 영상을 조금 더 깊게 배우시면 에펙을 같이 다루시거든요. 그러면 에펙에서는 이 시퀀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프리미어하고 에펙하고 굉장히 호환이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컷 편집으로 이름을 바꾸니까 위에 얘 시퀀스 이름도 같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캠 1과 캠 2가 순서가 이렇게 1, 2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른쪽에서 소스를 2개, 3개를 선택해서 오른쪽에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요. 얘네가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가 진행이 되죠. 자, 그러면 저는 얘를 한 3초 정도에서 컷을 자르고 싶은데요. 여기 타임 코드를 클릭해서 300 해서 엔터 하세요. 그러면 3초로 들어옵니다. 그냥 제가 제 맘대로 자르는 거예요. 저 2라고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캠 2를 드래그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순서 바꿔야 하니까. 그러면 저와 같이 이렇게 덮어쓰기 되시죠. Z. 자, 그리고 저희 요게 너무 작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확대 축소 하시라고 했죠. 플러스 해주시면 한 번만 눌러도 제 거는 되네요. 여러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방금 보시면 알지만 클립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그냥 덮어쓰기가 돼요. 확인돼요? 그냥 드래그를 하면 덮어쓰기가 돼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선택을 해서 먼저 위에다가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눌러보세요. 컨트롤을 눌러서 보면 앞에 세모 화살표가 나오죠. 마우스 아직 안 뗐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먼저 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떼세요. 그럼 순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얘네 클립을 제가 아까 2초로 해놓기는 했는데 그냥 내 맘대로 먼저 할게요. 클립을 선택을 해서 앞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빨강색으로 저와 같이 보이시죠? 빨강 화살표 드래그 해서 저 요 정도까지 가져갈게요. 제 거는 보니까 몇 초야? 내 맘이요. 그냥 한 50초 정도까지 왔어요. 됐을까요? 자, 뒤에 있는 애도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내 맘대로 한 요 정도까지 할게요. 그러면 클립이 중간에 이렇게 끊기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빈 공간을 마우스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나와요. 화면이 까맣게 나오죠. 이게 실제로 화면이 까만 게 아니고요. 투명한 거예요. 어떤 걸로 보실 수 있냐면 여기 프로그램 패널에서 보면 플러스 버튼, 이걸 중간에 저희가 잘라서 빈 공간을 리플이라고 해요. 리플, 잔물결이라고 하고요. 자, 앞에 있는 부분에 저희 그대로 밀어서 없애야 되니까 선택해서 델 키로 삭제를 해보세요. 델리트.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죠. 공백 없이. 자, 중간에 있는 요거 보이세요? 중간에도 델리트 키로 삭제해 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보여집니다. 확인되실까요? 자, 이번에는 또 뭐를 할 거냐면 앞에 이거 클립을 선택을 하세요. 이제 잘라서 하나하나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두 번째 거 여기 클립에서 이 앞쪽을 조금 잘라서 없애고 싶어요. 앞쪽에 잘라서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잘라서 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축키로 쓰시는 방법도 있어서 저는 선택한 클립의 앞쪽을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인디케이터 기준이에요. 요 타임바 기준입니다. Q 해봐요. 한영 눌러서 Q 해보세요. 안 되시면 이거 영문 한글일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 잘렸죠? 가끔 안 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 이제 뒤쪽 자르려고 뒤로 갔을 때요. W를 하시면 되는데 한영으로 아까 우리가 한글로 이름 썼잖아요. 한글로 이름 써서 아직 한글인 경우가 있어요. W를 했는데 안 돼요. W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 위에 왼쪽 탑에 보면 여기 지읒으로 제 거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키보드에서 한영 버튼을 누르시고 영문으로 바꾸신 다음에 QW 해서 하시면 저와 같이 돼요. 자, 이렇게 QW로 해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어제 우리가 또 잘라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여기 레이저 툴. 자, 자르기 도구 클릭하셔서 단축키는 C입니다. 이것도 단축키 C를 했는데 안 먹혀요. 그런 경우는 한영키 확인하시면 돼요. 대부분 한글이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 자르기 도구 툴 클릭해서 원하는 곳에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와 같이 클립이 잘려요. 여기 레이저 툴 되셨습니까요? 자, 우리가 또 자르는 거 하나 하셨었죠?
이번엔 여기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자르실 때 컨트롤 K, 그리고 얘도 중간에 컨트롤 K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클립이 그냥 선택이 돼서 잘릴 거예요. 그러니까 면도날은 얘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자르고 싶은 곳에 그냥 클릭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K 같은 경우에는 이 인디케이터가 항상 기준이에요. 컨트롤 K 하시면 요거 기준으로 해서 클립을 자를 수가 있다고요. 컨트롤 K. 클립을 없앨 거라 선택 도구 이용해서, 선택 도구는 이런 클립을 선택을 하실 때 항상 선택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이 클립 선택하시거나 나중에 뭐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때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중간에 있는 아무 클립이나 선택을 하세요. 어차피 내 맘대로 자른 거라 이게 듣고 클립 자른 게 아니어서 의미가 없어요. 자, 델리트 키로 삭제하시면 클립 삭제가 되시죠. 그러면 공백이 생겨요. 자, 얘를 다시 선택을, Shift 델리트 키 눌러봐요. 여기 공백이 생길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선택해서 델 키로 삭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하셔서 Alt 백스페이스 해주셔도 똑같이 Shift 델리트하고 똑같이 먹혀요. 창이 좀 작아서 키보드 1 표시해 주시면 100%에 맞춰서 작업이 되시죠. 키보드 1. 앞쪽에 있는 클립을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사이에 클립 끝자리에다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시면 저와 같이 빨강색으로 해서 클립 자르기를 하실 수 있었잖아요. 확인되세요? 이제 그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 공백 없이 그냥 바로 자르고 싶으면, 그래서 컨트롤을 참 많이 써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여기 경계 앞쪽에 이렇게 올리시면 확인돼요? 드래그를 해서 노란색으로 나와야 돼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자르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잘리면서 뒤에 따라서 와요.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 마우스하고 키보드 같이 쓰실 땐 마우스를 먼저 떼고 나중에 키보드를 떼시는 거예요. 키보드 먼저 떼면 작동 안 됩니다. 되셨어요? 선택을 해서 드래그로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롤링 편집 도구를 선택을 해서 이 사이에 이렇게 하시면 얘네 길이에 맞춰서 길이 조절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전체 길이는 늘어나지 않고요. 그 내에서 좌우로 당겨서 선생님, 저 화살표 두 개 있는 게 없는데. 꾹 눌러서요. 잔물결 편집 도구를 꾹 누르면 롤링 편집 도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길이는 늘어나지 않고요. 이 내에서 길이 조절을 저와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롤링 편집 도구가 이거예요. 잔물결 편집 도구 있죠? 얘는 가장자리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거 전체 클립 길이가 줄어들어요. 줄이면 저와 같이, 늘리면 늘어나고요. 두 가지 차이 아시겠나요? 롤링하고 요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해보셔야 알더라고요. 자, 캠핑 1, 2, 3, 4가 있고 호박 1, 2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됐습니까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하세요. 저희가 오른쪽에 이제 컷 편집은 아까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했는데 우리 새로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캠핑. 그럴 때는 여기 캠핑 2만 선택을 하세요. 다 가져오셨나요, 소스? 얘를 드래그를 해서 아래에 휴지통 옆에 보시면 뉴 아이템이 있어요. 뉴 아이템. 그 위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클릭해봐요. 그러면 캠핑 1이라고 해서 저와 같이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휴지통 앞에 있는 애는 시퀀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뉴 아이템에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도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차차 할 거니까 확인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캠핑 1번 그대로 영상을 클립을 만들 거기 때문에 시퀀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캠핑 1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얘도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낫겠죠?
클립하고 이름이 동일하니까 엔터 해주시고 02 빼기 캠핑 편집 캠핑 편집 되셨어요? 이거 9분? 9초.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4초 정도에 QW 이용해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이렇게 캠핑 2번이 계란 후라이 하는 거죠. 드래그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보면 계란 이렇게 깨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딱 요 정도만 하고 싶어요. 뒤에 있는 거 안 하고 싶어요. 딱 퍼지는 요 정도까지만. 그럼 뒤에 날릴 거니까 W QW를 이럴 때 쓰시면 좋아요. 자, 3번 소세지를 하는 거니까 자 드래그에 이렇게 붙여서 하시고, 자 이번에는 요거 같이 이제 확대해서 보는 뷰잖아요. 그럼 얘도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없앨게요. W. 그러면 제 거 이렇게 보면 계란해서 이렇게 크게 요거까지. 나머지 4번도 가능하시죠? 불필요한 애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자르세요. 저는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서 자 W 해서 없애겠습니다. 그래도 20초까지는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20초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차 편집이라고 해요. 요거 카메라 모양이 익스퍼트 이미지여서 클릭해 주시면 요거 인디케이터 기준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캠핑 이미지, 캠핑 대표 이미지 해줄게요. 네. 자, 형식은 이미지 형식인데요. BMP로는 거의 안 써요. 이거 초기화에 옛날에 썼던 거여서 밑에 보시면 낯익은 애가 하나 보일 거예요. JPG라고 보이시나요? JPG는 이런 이미지 같은 거 압축률이 좋아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실 때도 다 JPG로 거의 저장이 되는 거고요. 연사 찍어서 애니메이션 찍으실 수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나요? 움직임 간단은 GIF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사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영상을 만드실 때는 화질이 좋지 않아요. GIF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지된 거 하나 찍으실 땐 JPG를 주로 찍으시고요. 그리고 PNG 파일은 배경을 투명하게 저장하실 때 많이 써요. 근데 이거는 전체 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PNG를 굳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JPG를 쓰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요거 GIF, JPG, PNG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GIF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JPG를 선택을 하시고 경로가 저장 위치예요. 그랬더니 다른 곳에 있죠. 그래서 여기 찾아보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찾아보기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하는 위치에 수업 자료에 저는 여기 소스 자료에 넣어 줄게요. 기본 편집에 넣어 주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쓸 거니까. 그러면 제가 기본 편집에 여기 대표 이미지로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 밑에 프로젝트로 가져오기가 있죠. 요거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자동으로 여기 프로젝트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 여기 소스 자료에 가져온다고요. 자동으로 들어와요, 얘가. 한번 해봐요. 프로젝트로 가져오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를 내보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바로 자동으로 가지고 와요. 확인되셨나요? 자, 얘는 어디에서 쓸 거냐면 여기 캠핑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홈 버튼을 눌러보시면 키보드에 홈 누르면 시작 위치에 얘를 해주고 싶어요. 제목으로 앞에 해두고 싶어서. 자, 그런데 캠핑 대표 이미지를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 이렇게 덮어쓰기가 돼요. 그래서 올리신 다음에 컨트롤을 눌러봐요. 마우스 아직 안 뗐습니다. 컨트롤을 누르면 왼쪽에 세모 나오죠. 그러니까 끼워 넣기가 되는 거예요. 마우스 떼주세요. 그럼 요렇게 끼워서 들어가나요? 자, 이거는 기본이 5초로 되어 있어서 조금 길어요. 대표 이미지는 우리 3초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죠? 자, 여기 위에 300 해서 3초 해주세요. 요 인디케이터를 해준 이유는 저희 타이틀 딱 3초만 하고 없어지게 할 거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잘라야 되죠? 위에 캠핑 대표 이미지 끝에 클립 뒤에다가 올리면 빨강색으로 화살표 나타나잖아요. 컨트롤을 누르고 하면 노란색으로 나타나면 캠핑일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 이렇게 캠핑이 따라서 올라올 겁니다. 리플 삭제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려고요. 됐습니까? 자, 홈 버튼 다시 눌러주시고 여기에다가 뭐를 하시면 되냐면 이제 캠핑 텍스트 타이틀 해주려고요. 자, 텍스트 툴 클릭하세요. 저는 오른쪽에다가 엔터 클릭해 주시고 캠핑 이야기 딱히 쓸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ESC 누르시면 저와 같이 될 거고요. 자, 이제는 요거 위치 조절이랑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선택 도구를 클릭하시면 돼요. 선택 도구를 클릭해서 여기 캠핑 이야기를 저는 위치를 여기에다가 잡아 줄 거고요. 오른쪽에 속성 패널에 보면 속성 패널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텍스트 있고요. 그 굴림 해서 있어요. 글씨를 조금 굵은 서체를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쓰고 싶은 서체로 쓰세요. 얘가 원래는 이게 미리 보기 뷰가 보였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여요. 글씨 서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자, 글꼴 크기는 더 키워줄 거고요. 가운데 정렬. 네. 자, 텍스트 툴은 저는 캠핑 부분만 조금 글씨를 더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해서 블럭 지정을 하시고 글꼴 크기를 요것만 키워주세요. 저는 이거 캠핑 이야기하고 맞춰서 좀 쓰고 싶어서. 됐습니까요? ESC 누르시면 되고요. 자, 선택 도구 클릭하시고요. 글씨 크기는 저는 그냥 요 정도를 쓰면 될 것 같아서 쓸 건데 밑에 칠하고 선 색깔 넣어 주실 수 있으시고 저는 여기에다가는 그림자를 살짝 넣어 줄게요. 체크해 봐요. 그러면 여기 밑에 그림자가 살짝 들어가는데요. 잘 안 보이시면 그림자 색깔이에요. 얘가 검정색을 넣어 줄게요. 색깔 들어가시나요? 그림자 색깔. 자, 요건 투명도인데 100%를 하면 진하게 들어가요. 불투명한 거예요. 7, 80% 정도로 약하게 하면 약간 조금 이렇게 반투명한 애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각도예요. 드래그를 해서 보면 그 그림자 방향이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크게 움직여 보시면. 근데 보통은 한 요 정도 위에서 이렇게 그림자 들어가게. 자, 세 번째에 있는 얘네 디스턴스는 그림자의 요거 거리예요. 드래그 해주시면 저와 같이 이렇게 밑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요거는 그림자 크기요. 값을 키워주시면 크게 들어가요. 다섯 번째 거, 네 번째 사이즈 크기. 마지막 거 이건 뭐냐면 흐림 효과인데 요거 지금 보여지는 걸 값을 크게 할수록 뽀샤시하게 변해요. 확인되나? 0을 하면 굉장히 선명해져요. 그림자가. 그죠? 값을 높일수록 얘가 뽀샤시해져요. 그러니까 흐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사이즈를 제가 너무 크게 했나 봐요.
그래서 저와 같이 캠핑 이야기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색깔을 썼으나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캠핑 부분에 블럭 지정을 하고요. 필 컬러를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하면 여기에 있는 스펙트럼의 컬러를 하나 선택해서 잉크병에 있는 걸로 다른 곳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 요거 위에 있는 게 색깔이에요. 확인해주면 요거 부분으로 색깔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크기 조절을 하시고 싶을 땐 여기에 프로그램 패널에서 바운딩 박스 부분에 드래그를 하시면 가로 세로 비울 대로 이렇게 커져요. 여기에 이 행간을 좀 조절을 하시고 싶을 때 요건 자간이에요. 값을 높이시잖아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높이시면 글씨하고 글씨 사이의 간격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거고, 여기 AA가 드래그를 하면 요거 행간입니다. 네. 저는 조금 더 붙여서 사용을 하려고요. 이건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얘는 위첨자인데 우리가 지금 첨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패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간하고 행간 정도만 기억을 하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아요. 0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되셨어요? 자, 그러면 타이틀은 여기까지 해서 여기 대표 이미지 위에 끝에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와 같이 됐어요?